현주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진짜 장하다. 역시 우리 현주씨야. 아, 네, 감사합니다. 응, 아이 착해라. 근데 우리 현주씨라는 호칭은 좀 삼가주실 수 있을까요? 응? 왜 그래?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대리님이 자꾸 그렇게 부르시면 곤란해요. 아, 진짜 귀엽다니까. 지금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나랑 현주씨 사이에. 저번에 다른 분들 앞에서도 그렇게 부르셔서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셨어요.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아이, 그런 거였어?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게 뭐 곤란하다고? 제가 곤란합니다. 아, 진짜 우리 현주씨 귀여워 죽겠네. 그런 말도 좀 그만해주세요.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 것도 귀여워. 아, 맞다. 오늘 점심시간에 말이야. 총무부 건영씨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갔지? 네, 그런데요? 그러면 못 쓰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행동이야말로 오해받을 짓이라고.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건영씨랑은 그냥 동료 사이고 동료끼리 점심 먹는 거야 당연하죠. 같이 회식도 가는데요? 회식을 가?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마셔요. 뭐? 아니, 현주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요? 나한테 미안하단 생각은 안 드냐고. 네? 제가 왜 대리님한테 죄송해야 하나요? 회식 때문에 회사에 폐가 가는 일도 없고 동기들끼리 회식이야 다른 분들도 많이들 하시던데요? 그 회식 자리에 건영씨도 있을 거 아니야. 그야 같은 동기니까요. 현주씨. 아,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아까부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권할 때는 거절하더니 건영씨랑은 술 마시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뭐, 모르겠다고? 부서 회식 때는 다른 일정 없으면 참석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남자친구가 있는데 딴 남자랑 술을 마시잖아. 거기다 그 남자친구가 버젓이 있는 회사에서 당당하게. 지금 불만이 안 나오게 생겼어? 네? 잠시만요. 이제 알았어? 앞으로는 오해를 살만한 언행은 삼가도록 해. 저 회사에 남자친구 없는데요? 뭐? 요즘 건영씨랑 자주 점심을 먹는 건 건영씨가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저희 언니랑 결혼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 건영씨, 현주씨 언니분이랑 사귀고 있었어? 네, 언니가 저한테 결혼식 웰컴보드 제작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겸 셋이서 같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아, 그래? 회사 밖에서 언니를 만났던 거야? 네. 아, 그랬구나. 뭐야, 괜히 걱정했네. 그런 거면 당연히 허락해줘야지. 네? 왜 대리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또 그렇게 시침이 떼기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가?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진짜 귀여워 죽겠네 그냥. 대리님. 왜? 우리 현주씨. 그만 좀 하세요. 부끄러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만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역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부끄럽나? 그럼 그냥 확 공개해버릴까? 나랑 현주씨가 사귀고 있다고. 네? 응? 대체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던 거군요. 어? 내가 뭐 잘못했어?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 회사에 남자친구 없다고요. 그랬지.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자는 뜻이잖아. 그래도 이제 슬슬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뭐가? 아, 진짜 언제 회사에 말할까 계속 고민했는데 이상한 착각 좀 그만하고 저 좀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 어떤 놈이 우리 현주씨를 괴롭혔어? 내가 가만 안 둔다. 누구야? 내가 혼쭐을 내줄게. 대리님이거든요? 뭐? 어떻게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하세요? 지금 어딜 봐도 대리님 말고는 없잖아요. 나라고? 저는 대리님 여자친구가 아니거든요? 이상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현주씨, 입사 때부터 계속 나한테만 기댔잖아. 일에 관련해서도 거의 다 나한테만 물어보고 듬직한 내 모습에 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대리님이 그때 제 사수였잖아요. 일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사수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나한테 커피 타다 주던 거는 내가 설탕 2스푼 넣는 거 기억하고 있었잖아. 나 좋아해서 기억하는 거지? 부장님이랑 대리님 말고는 다들 블랙커피만 마셔서 외우기 쉬웠거든요. 외근 나갈 때는 꼭 나랑 같이 가잖아. 나 좋아해서 꼭 붙어 다니는 거잖아. 부장님이 지시하셔서 자주 같이 나간 것 뿐이거든요. 애초에 저는 학생 때부터 만나던 남자친구 있어요. 뭐? 아까 남자친구 없다고 그랬잖아. 저희 회사 안에 없다고 그랬죠. 제 남자친구는 이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제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아, 사람 마음이 장난이냐? 난 너 하나 때문에 네 마음에 응하려고 파혼까지 했다고. 네? 결혼식까지 한 달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날 좋아하는 것 마냥 울었잖아. 나도 뭐 기왕이면 어린 여자가 더 좋았고. 그래서 너랑 결혼하려고 위자료까지 물면서 파혼했다고. 예식장 취소 위약금도 나 혼자 다 부담했는데. 뭐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파혼한 거 다 너 때문이잖아. 책임져!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리님한테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대리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애초에 좋아한 적도 없거든요. 대리님 혼자 착각하고 버린 일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뒤집어 씌워? 내가 왜 그런 오해를 했겠어? 네가 나한테 꼬리를 쳤으니까 그렇지. 조금이라도 책임지려면 나랑 결혼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 나를 아내로 맞아달라 한마디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프로포즈라도 하는 겁니까, 민수씨? 뭐? 민수씨라고? 이게 무슨 경우야? 내가 현주씨 핸드폰 잠깐 빌렸어요. 뭐야? 지금 다른 놈한테 핸드폰 넘긴 거야? 그래요. 야, 넌 누구야? 민수씨 회사 사장이죠. 뭐? 민수씨 수고가 많아요. 사장님? 말도 안 돼. 현주씨는 제 은사님 따님이에요. 현주씨가 민수씨 메시지를 받고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더군요. 현주씨 부모님께서 근처에 사는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사태 파악을 위해 급히 댁에 방문해 이렇게 민수씨랑 연락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후배 지도의 일환입니다. 절대로 그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딱 봐도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짓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 그건... 그리고 현주씨가 교제하는 분은 제 지인의 아드님입니다. 네? 현주씨 남자친구가 민수씨가 아니란 건 내가 보증하죠. 말도 안 돼.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혼자만의 착각으로 현주씨를 곤란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세요. 말도 안 돼. 그럼 난 대체 뭐 때문에 파혼한 거야? 현주씨 본인한테 아무 확인도 안 해놓고 민수씨 혼자서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독단적인 성격이 회사 일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나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랑 연락하느라 김지석 과장한테서 온 연락도 못 받나 보군요. 아까 막대한 실수가 발견됐어요. 실수요? 민수씨가 김지석 과장이랑 같이 담당하고 있는 Y사 안건 말입니다. 내일 오후에 Y사에 납품할 상품에 커다란 이상이 발견됐어요. 네? 공장에서 온 상품을 김지석 과장이 확인하다 이상을 발견하고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는지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더군요. 거래처에 연락해 사죄하고 내일 아침 일찍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대체 왜 그런 일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민수씨가 수주 내용에 손을 댄 게 원인이었답니다. 제가요? 최종 확인까지 끝마쳐놓고 안건을 지휘했던 김지석 과장이 급히 조퇴한 날에 민수씨가 독단적으로 공장에 변경 연락을 넣었다더군요. 그건 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에 안건이 엎어질까 걱정이 돼서 큰 이상은 없을 텐데요. 이미 파기된 플랜을 반영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파기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겠지만 상품을 다시 생산해야 할 겁니다. 손해가 1,500만 원 상당에 달해 막심하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1,500만 원이요? 내일 고객 대응이 끝나면 부장 과장과 함께 사장실로 오세요. 현주씨 일도 포함해서 민수씨 처분을 정하도록 하죠. 다음날 사장실에 저를 제외한 관계자가
모두 소집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는 편이 낫다며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대리님은 해고는 겨우 면했지만 적어도 10년은 돌아올 수 없다고 소문이 도는 해외 공장으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당연히 퇴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얌전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해외 이동을 영전으로 착각한 모양인지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잃고 떠나게 된 모양이에요. 이번 일로 저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여성 사원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죠. 악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상당히 쾌적해졌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10년 연애 후 결혼한 남편과 지금은 사정상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이유는 끔찍한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늘 순조롭게 헤쳐나갔어요. 그러나 그런 저희 부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을 다시 가볼까?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데 자연 임신이 쉽지 않으니까 시술 쪽을 생각해보자. 어때? 그게 사실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좀 웃기긴 한데 누나가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임신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누나네 임신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어때? 티는 안 내도 마음이 조급할 텐데 우리까지 먼저 임신하면 누나가 힘들까봐.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임신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막말로 우리라고 뭐 임신이 쉬워? 당신도 그때 병원 가서 들었잖아. 기형정자가 많다고. 나도 난자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고 시험관 권유하셨잖아. 지금 우리가 누구 사정 봐줄 때야? 우리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래도 될까 말까인데 누가 누굴 기다려? 아니, 난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누나가 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오랫동안 봐왔잖아. 누나가 결혼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했지만 매형이랑 같이 산 건 3년이 넘어. 근데도 아이가 안 생긴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누나도 시험관 했지만 그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 하고 솔직히 너는 누나보다 젊고 아직 기회가 많잖아. 물론 기다리자고 말한 건 내 실수야. 미안해. 그렇지만 조금만 천천히 갖자는 거야. 정말 서운하네. 내가 당신 아내인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누나 생각만 하는 거 참 그렇네.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싶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지금 우리도 임신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 나만 조급해? 그래 알겠어. 그럼 시험관 해보자. 너 말이야, 혹시 시험관 시술인가 그거 시작했니? 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너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무슨 시험관 시술이야? 자연 임신 시도는 해봤니? 내가 그때 너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 너네 1년 전만 해도 피임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시술이야? 아, 그게 어머님. 병원에 가보니까 오빠 몸속에 기형정자가 많대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시험관을 권유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우리 주용이 정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너 참 웃긴다? 정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형정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정자가 없는 건 아니잖니. 근데 왜 노력도 안 해보고 무작정 시험관 시술을 하니? 시험관이 뭐 좋은 줄 알아? 결국 너만 고생이야, 알아? 그쵸. 고생인 거 아는데 아이는 빨리 갖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관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꽤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다고 하니 마음이 조급해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까지 애를 빨리 가지려는 이유가 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애를 늦게 갖고 싶어서 난리인데 넌 왜 그렇게 급하니? 혹시 빨리 애기 낳고 일 쉬려고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냐?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어머님한테 좀 서운하네요.
솔직히 형님보다 애기 먼저 낳을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요. 저도 형님 마음고생 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 역시 상황이 좋은 게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임신을 미루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러세요? 임신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같이 못 가는 거야? 초반에는 같이 잘 가주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네. 나도 바빠서 그렇지 뭐. 그러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애를 낳으려고 해. 정 힘들면 멈추던가. 무슨 소리야. 한시가 급한데 1년에 총 3번 채취하고 3번 이식했는데 소식이 없잖아. 여보 어쩌면 좋아. 나 임신했어. 7차 만에 드디어 우리 성공했어. 병원 갔다 왔는데 쌍둥이래. 아, 정말? 와, 쌍둥이라니 고생했어. 이번 이식은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드디어 임신을 했어. 그래, 정말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근데 부모님한테 말하면 누나도 알 텐데. 그래도 말해야겠지? 당연하지.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데. 근데 당신 이 와중에 또 누나 생각만 하는 거야? 시부모님 입장이 되고 손주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 낳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도 아들이고 핏줄인데 왜 자꾸 눈치를 봐?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아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간다고 말씀드려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얘, 임신한 건 뭐 축하는 하는데 쌍둥이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애를 봐줄 사람도 없잖아. 한 명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둘이라니. 막막하다 막막해. 그럼요, 뭐 안 될 거 있나요? 어떻게든 해야죠.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죠,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임신 중기쯤 됐을 때 배가 너무 나오고 몸이 힘들어서 결국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후 태교를 하며 쉬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매 쌍둥이가 건강하게 품으로 와줬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서 시모가 가끔씩 육아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육아 너무 힘들지 않니? 내가 자주 못 가지만 가끔 가서 봐주는데도 힘들더만. 힘들긴 한데 어머님이 가끔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잠을 못 자는 게 버겁긴 하지만 뭐 애기들 키우는 집이 다 그렇죠. 네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우리 딸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 얼마 전에 시험관 했는데 또 잘 안 됐나 봐.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너무 힘들잖아. 정말 눈물이 다 나는구나. 어휴. 알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서 많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보다 모른 척 기다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주치의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기는 온다고 했어요. 형님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꼭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즘 이 집에서 아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어쨌든 핏줄이잖아.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잖니? 네가 좀 은혜를 베풀어주면 안 될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손주를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래. 우리 딸도 이쁜 애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지. 너네 형님한테 큰애를 입양하면 어떨까 해서 평생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라 항상 볼 거잖니. 어머님, 지금 농담이시죠? 아무리 농담이라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입양이라니요. 제가 버젓이 있는데 형님 애는 형님이 직접 낳아야죠. 기가 막히네요, 정말.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기적인 년, 둘이나 있으면서 하나 주는 게 어때서 그러는 거니?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년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형님한테 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주겠다고 해요? 어머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당장 일할 시터 구하고 있어. 보니까 빨라야 일주일 뒤에나 온다고는 하는데 예약을 해뒀어.
아휴, 나도 통화했는데 엄마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그냥 속상하니 하는 말이지. 며칠 뒤 독박 육아를 하며 지내다 보니 밤에 잠 한숨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첫째를 안고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죠. 순간 첫째 으잉 하는 소리에 잠이 깼고 동시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온 건가 해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큰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침대가 텅 비어 있었죠. 깜짝 놀라 바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저예요. 혹시 저희 애 데리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애를 데리고 있어? 어머님이 저희 애를 훔쳐가셨어요. 얼마 전 형님에게 저희 애를 입양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애를 데려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요? 웃기지 마세요. 저한테 형님이 애 못 낳는 거 불쌍하다고 제 애가 둘이니까 입양해주자는 개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그 말하고 애가 없어졌다고요. 100일도 안 된 애가 혼자 걸어서 나갔겠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 훔쳐갔어.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데려와, 당장.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애를 어떻게 훔쳐가. 나 지금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고 우리 아파트랑 주차장 CCTV 확보해준다고 했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당신 정말 왜 그래? 이봐, 연락 왔고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님이 우리 애 안고 가는 모습도 찍혔고 절대 아니라던 형님이 기다리고 있더라. 당장 애 데려오라고. 미친 것들 아니야. 정말.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지금 가고 있어. 주용이랑 같이. 근데 동서 딱 하루만 같이 있게 해주면 안 돼? 세상에, 이 예쁜 아이랑 어떻게 헤어져. 당신 그거 범죄야, 알아? 그리고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정신병원 가서 치료나 받아, 미친 것들. 시댁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남편이 가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현관문 밖에서도 저희 애를 안고 놔주지 않으며 울부짖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3일이 제게는 3년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고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울부짖는 형님을 향해 도둑년아라고 소리치며 애를 데려왔어요. 여보, 나한테까지 왜 그래? 나는 정말 이럴 줄 몰랐다고.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치가 떨리고 소름이 다 끼쳐. 2번 다시 애들 볼 생각 말라고 해. 그나마 당신이랑은 정이 있으니 이혼을 바로 안 하는 것뿐이야. 난 친정 가서 애들 키울 거니까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이혼은 절대 안 돼, 여보. 각 썼어. 당신이랑 애들 따로 만날 때 절대 당신네 가족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앞으로도 평생 보여주지 않을 거야. 여전히 형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게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안쓰럽고 안타까웠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죠. 너무 역겹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못하겠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왕래하며 살고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긴 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저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결혼 5년차에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결혼 후 멀리 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저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고 친정 엄마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이 돌연 돌변을 하더군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고 믿었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의 철면피와 같은 행동에 저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또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가? 응, 이번 주에 검사 결과도 보고 다른 것도 검사해야 해서 내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휴, 요즘 당신 장모님 아프신 이후로 우리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냐? 우리?
그래. 나랑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하잖아. 당신 최근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몇 번이나 했어? 여보,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번 주에 엄마 결과 나오고 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 한 번 모시고 못 갔어. 시어머니 조금만 아프셔도 내가 모시고 갔던 병원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못 모시고 갔다고. 그리고 엄마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내가 바로 시어머니도 건강검진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암일 수 있는 게 내 잘못이야? 누가 자기 잘못이래?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 엄마 도와드리는 거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엄마 허리 다쳐서 파스 붙였어. 뭐? 허리를 얼마나 삐끗하셨으면 그 건강한 양반이 파스를 붙였겠냐고.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허리 삐끗한 것은 장모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암덩어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야? 당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소홀하고 남편한테 소홀할 거면 차라리 친정으로 가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암이어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재수없게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그렇잖아도 우리 엄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 해놓은 거 결과 기다리는데 재수없게? 그럼 당신 어머니도 모자라서 집안에 암 환자가 둘이나 돼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어머니 몸속에 암덩이 있다고 시어머니도 암이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그렇대? 말이 그렇단 소리지. 당신이 내 사정을 단 하나도 이해를 안 하잖아. 효년합셨네.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 엄마도 건강검진 결과 나오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확인해. 그리고 양심적으로 허리 삐끗한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좀 가져라. 남편은 갑자기 들려온 친정 엄마의 건강 소식에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몹시 섭섭하긴 했지만 친정 엄마가 암일 수도 있다는 소식에 저는 바로 시어머니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나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희 사정도 친정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 내 소식 듣긴 했냐?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내 나이가 몇이냐? 나 이제 곧 70이다. 그런 내가 허리를 얼마나 삐끗했으면 세상에 그 독한 파스를 붙이고 누워있겠냐. 많이 불편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당연히 불편하지. 너는 허리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아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도 오늘 퇴근하고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연락하니까 그제야 온다고 하냐? 네가 아주 네 엄마가 아프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싶었다. 이따 저녁에 퇴근할 때 갈게요. 움직일 때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올 것도 없다. 네가 와봤자 내 속만 뒤집지. 됐고 허리 아픈 데는 장어나 소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돈이나 보내라. 허리 아프셔서 걷기도 힘드신데 병원에라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차피 이번 주에 검진 결과 나오지 않냐? 그때 허리도 진료받으면 되니까 그때 네가 와라. 이번 주요? 저 이번 주에 친정 엄마 검사 결과 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예비하고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시애미가 건강검진을 하고 허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와중인데 네 엄마 결과 받는다고 나랑 같이 병원에 안 간다는 소리를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니들 친정의 딸이 너 하나냐? 네 오빠도 있고 네 언니도 있고 다들 시집 장가가서 사위며 며느리도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주구장창 돌보고 있냐? 처음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갔던 것도 오빠였고요. 계속 다니면서 다른 결과들 본 것도 가족들이었어요. 이번 주에 암 결과 나온 데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시애미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그 소리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잔말 말고 이번 주에 나랑 같이 병원 가. 그리고 네 엄마 진짜 암이 맞냐? 네? 아직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위치나 크기가 좀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져 있는 것 맞지? 네, 보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들었냐? 네 엄마 진단비며 수술비 다 들어가 있지? 보험 몇 개나 들어있냐? 진단비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던데. 네 엄마도 그러냐? 글쎄요. 오빠가 거의 관리를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 봐라. 너 그 진단비며 수술비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그런데 그걸 그냥 네 오빠한테 맡기면 어떡하냐? 네 오빠가 다 가져가기 전에 당장에 알아봐라. 네? 그 돈을 왜 저희 오빠가 가져가요? 그리고 아직 정확히 암인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물러터진 것 보면 내 속이 다 터진다. 가족들끼리 억단위 돈이 생기면 남남되는 것 한순간이다. 네 엄마 암이면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보험료 챙기는 것, 알겠어? 내 말 명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2시까지 와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병원 날짜가 겹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친정엄마를 친오빠에게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도 서글펐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에 대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였죠. 친정엄마의 건강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건강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던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정이 떨어지면서 자신들 이야기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보다 더한 요구를 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소름 끼치게 치가 떨리더군요. 당신 어머님 암 소식 언제 나와? 내일이야? 아니 금요일이야.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도 금요일라고 해서 엄마는 오빠가 모시고 가기로 했어. 형님이? 형님 진짜 참 대단하시네. 뭐가? 평일 낮에 병원에 가는 거면 연차 쓰는 것 아냐? 그렇지. 돈이 무섭긴 무섭다. 회사 연차까지 쓰고 병원에 가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딱 보이잖아 형님 하는 게. 장모님 암이면 바로 보험료 청구해서 진단비랑 받으려는 거 아냐? 내 친구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거든? 장모님이 위에 암이랬나? 위에 암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아무튼 그 위암이 3억에서 5억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더만. 장모님은 얼마짜리 들어놨어? 나도 몰라. 아까 시어머니도 그러더니 당신도 엄마 보험료 얘기야? 나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아까 엄마가 전화로 장모님 보험 이야기를 하더라.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 터진다고. 나도 몰랐지. 그런 거 못 챙겨서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장모님 챙길 때 나도 도와주고 했으면 우리가 보험료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야. 뭐? 당신은 아주 우리 엄마가 암이어서 보험료 받았으면 좋겠나 봐? 누가 그렇대? 그게 아니라 보험료가 많은데 우리 몫을 어떻게든 챙겨야 할 것 아냐? 우리 엄마 돈으로 들어간 보험료에서 받는 돈에 우리 몫이 어딨어? 당신 엄마라도 이럴래? 우리 엄마면 내가 말하기 전에 돈 주지. 그럼 장모님은 혼자 그 많은 돈을 먹는데? 아니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형님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장모님 병원 당신이 가. 뭐? 형님한테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암 소식 듣자마자 보험금 수익자를 당신으로 해봐. 계약 당시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다. 지금 당신 너무 감성적이야. 장모님이 암이라고 해도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 100% 낫는다고. 그러면 돈을 먼저 확실히 해야지. 나 차도 바꿔야 하는데. 차를 바꾼다고? 우리 엄마 보험금 받아서? 그래. 일단 어머님 진단금 얼마야? 수술비랑 다 확인해봐. 아마 내 생각엔 5억은 넘을걸? 장모님 보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어놨잖아. 이 정도면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암이길 고사 지내야 돼. 형님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 몫으로 한 2억 정도는 챙겨와야지. 2억이면 외제차 기깔 나는 걸로 뽑을 수 있잖아. 우리 엄마도 해외 한번 보내드리고. 뭐? 해외? 그럼 내가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 엄마 해외 보내드리고 우리 차 외제차로 뽑고 하면 장모님 치료받는 동안 그 차로 모시고 얼마나 좋냐? 그만 좀 해. 당신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정이 떨어져.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다고. 뭐? 이게 나만 좋으란 거야? 당신 어머니 수술하고 항암이다 뭐다 병원 들락날락할 때 외제차 타면 얼마나 편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차를 준다고? 당신 차 키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주제에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당신 엄마가 암이라도 이렇게 나와?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얼마나 건강한데. 지 엄마가 약해서 아픈 걸 가지고 난리야. 현실적으로 따지자는 것을. 그만해.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보험료 소리하면 그땐 정말 끝이니까. 누가 할 소리. 장모님 암인데 내 앞으로 2억 안 가져오면 당신이야말로 쫓겨날 줄 알아. 지 엄마 모신다고 아주 시댁이고
남편이고 등한시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야지.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기도 전에 벌써부터 보험료로 외제차를 타고 자기 엄마 해외여행을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저는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더군요. 사람의 얼굴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드디어 친정엄마의 검사 결과를 오빠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위치와 크기 때문에 암 확률이 높았음에도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 단순히 수술로 제거하면 된다는 감사한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가지 못한 딸로서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결과 나왔어? 암 맞지? 혹시 전이도 됐대? 전이가 되면 암이 2개가 되는 건가? 보험료도 2개로 나눠받나? 그것도 알아봐 얼른. 뭐라고?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니? 당연하지. 보험료 제대로 확인하고 이거 꼭 가지고 와. 그러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장모님 일로 친정에 한 달을 산다 해도 그러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외제차로 병원 가는 것은 좀 그렇지? 그냥 당신 차로 다녀. 괜찮지? 그럼 괜찮지. 당신 차 언제 바꿀 거야? 역시 암이 맞구나. 내가 암일 것 같더라고. 당신 엄마 얼굴 색이 흑색이잖아. 내가 진작에 병원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럼 더 일찍 차 바꿀 수 있었잖아. 그래? 우리 엄마 얼굴색도 관찰을 했어? 그럼 내가 사위인데 안 그래? 그럼 나 한 1억 7천 그 정도 차로 바꿀까 하는데 어때? 1억 7천? 근데 가능하겠어? 뭐가? 유지비? 걱정 마, 충분히 가능하니까. 당신도 일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어머님 보험 하나밖에 안 들어서 진단금이 얼마 안 될 텐데 1억 7천만 원 감당할 수 있냐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 암이래. 그 진단금으로 차 뽑으면 된다고. 뭐?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소리야? 장모님 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우리 엄마가 나와. 우리 엄마 암 아니야. 양성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술만 해도 돼. 그래서 당신한테 줄 진단금이 없네? 그런데 방금 당신 어머니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뭐? 지난번 건강검진 때 조직 검사도 했다며. 그것도 기억을 못하니? 당신 어머니 간암이래. 간암 진단금은 얼마나 되니? 간암? 우리 엄마가? 왜? 당신 엄마가 암이라니까 그제야 뭔가 와닿니? 우리 엄마가 암일 수 있을 땐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딨어? 어디 낀 집에 모셔다 드렸지? 간암인 엄마를 어떻게 집에 모셔?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네가 사위 짓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며느리 짓을 해? 나 니네 집 며느리 안 해. 뭐?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누가 간병해? 네가 해야지. 여보, 왜 그래? 나한테 부탁하려고? 그럼 진단금 2억 가져와. 내가 그때는 한번 생각해볼게. 뭐? 나도 외제차 한번 타고 우리 친정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려야지. 당신 장난해? 시어머니가 암인데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해? 당신 너무 감성적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 발달됐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암은 당연히 낫는 거니까 진단금이라도 챙겨야지. 근데 당신 어머니 보험은 있는 거 맞아? 보험도 없으면 정말 당신 난감하겠다. 혼자 살면서 아픈 엄마 모시려면. 뭐? 그럼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살 줄 알았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느껴봐. 혼자서 엄마 모시면서 잘 살아보라고.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듣고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던 차 안에서 내내 저희 친정엄마가 암이어서 돈이나 주고 죽으면 자식들한테 덜 미안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암으로 오래 자식 발목 잡고 늘어질 생각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란 시어머니의 표정과 말에 저는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며 이혼 협박을 하던 남편의 모습까지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 손 한 번 잡아주기는커녕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만을 주었던 사람과는 남은 여생을 행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저희 선택에 만족하며 친정엄마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